그래도 남편이 친구를 팔아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언니? 수진아, 말 조심해. 팀 사람들이 들을라. 제가 최대한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이는 잔을 다시 기울였습니다. 붉어진 얼굴, 번들거리는 입술, 그리고 남들 들으라고 내는 과장된 한숨. 듣게 놔둬요. 다들 알아야지. 남의 남편 뒷담화하면서 자기 입속 챙기는 사람 누군지.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송년회 자리라 시끌벅적하던 식당이었는데 우리 테이블만 쿡 찔린 풍선처럼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깻잎 한 장을 집다가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정면에 앉아있던 미정이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모임의 오랜 멤버 30년 지기 친구 셋. 저 수진이, 미정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송년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제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곧게 쏘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내가 말 좀 할게. 연말인데 속에 있는 거라도 좀 꺼내야지, 안 그래? 송년회라며? 정산도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정산.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말 정산만 떠올라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판에 인간관계 정산까지 해야 하나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야, 우리 술 먹으면서 싸우는 스타일 아니잖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미정이가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미정아, 너는 몰라도 돼. 이건 나랑 언니 일이야. 정확히 말하면 나랑 언니 남편 일이기도 하고. 언니 남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키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을 꽉 붙들렸습니다. 우리 8시에 오라고 해서 겨우 맞춰서 왔더니 시작부터 이게 뭐야? 제가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며 말하자 수진이는 제 표정을 비웃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뭘? 언니 남편이 내 남편 회사에 전화한 거요. 일주일 전 남편이 전화기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건 회사 사정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잘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누구야?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사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바로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회사 거래처 쪽이야. 거래처가 왜 당신한테 사정을 하고 그래? 그냥 요새 다 어렵다잖아. 계약 문제 좀 있는가 보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이 들어가면 상대방 말에 더 기대고 더 믿게 되잖아요.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 35년. 그 세월이 별거 아니야라는 한마디에 순순히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수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내 남편 회사에서 잘릴 뻔한 거 언니는 알아요? 그게 왜? 언니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래처 부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수진 씨 남편 요즘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일은 제대로 하는 거냐고.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까지 피해오는 것 같던데 정리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그게 우리 영수 씨가 그럴 리가.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수진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 씨? 언니 남편 이름 부르지 말아요. 지금은 좀 듣기 싫으니까. 야, 말이 너무 심하다.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 왜 이래. 미정이가 나섰지만 수진이는 가차 없었습니다. 확인? 녹취도 있어요. 통화 기록도 있고.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이랑 아주버님이랑 다 아는 사람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와이프 친구 남편이라 곤란하다고.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그 사람 누굴 위해 전화를 한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나도 몰랐어. 모를 수도 있지.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 눈치 없지 않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늘 본인이 그랬는데. 근데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진짜 몰랐다고.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진짜야. 수진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제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서부터 알게 된 걸로 치죠. 연말이잖아요. 새해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수진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습니다. 수학여행 때 같은 방에서 밤새 연애 상담하던 친구.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부케를 잡아주며 울던 친구. 아이들 어린이집 같이 보내고 학원 정보 나누고 시댁요까지 함께하며 버틴 세월이 30년입니다. 지연 언니, 우리 진짜 가족 같아. 내 동생 없어도 언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딸보다 더 많이 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수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가족 같은 친구가 한 칸 떨어진 자리에서 저를 마치 배신자를 보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가 뭐라고 했다고? 제가 어렵게 묻자 수진이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대요. 친구라고 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거 알죠, 언니? 그 말 누가 평소에 좋아하는지. 저는 그 말을 아는 동시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책임. 그건 남편 영수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마라.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인정받는 거야. 딸이 좋은 대학을 못 갔을 때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남편은 늘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옆에서 고개 끄덕이며 같이 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말인 줄 알았으니까요. 수진이는 냅킨을 구겨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올라온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내 남편이 실수한 거 맞아요. 사람 일이 늘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걸 왜 언니 남편이 나서서 말해요? 회사에서도 말 안 꺼낸 걸 왜 굳이 끄집어내냐고. 영수 씨가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야. 혹시 오해가. 의도? 의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결과만 보이지. 결과가 뭐냐면요, 언니. 수진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진급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내년 초 인사이동 명단에 이름 올라갔다더라. 지방으로. 식당 스피커에서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밝은 노랫소리가 제 귀엔 종소리가 아니라 쇠사슬 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인사이동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요즘은 지방 지점이 더 기회 많다던데. 제가 애써 긍정적인 말을 붙이자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에요? 남편 49에 애들 학교 다 서울인데 지방 내려가면 이게 기회예요? 우리 큰애 수능 끝나고 겨우 멘탈 추스르는 중인데.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꼭 영수 오빠 때문이라고 할 수는. 그쪽 부장이 그랬대요. 친구 남편이 걱정돼서 전화까지 했다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라고. 객관적인 얘기를 왜 우리 남편 인사팀 귀에까지 들리게 만들냐고. 그게 객관적이야? 아니면 언니 편인 거야? 시선이 다시 제게 꽂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한 거, 그거 다 집에 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차가운 물이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셋이 모여서 수다 떨던 카페,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남편의 무심한 카톡을 욕하던 수진이,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밥상 앞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제가 무심코 쏟아냈던 말들. 수진이 남편 있잖아, 진짜 너무한다. 애 앞에서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 같으면 참겠냐고. 그때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집안일보다 회사 일이 앞선다고 해도 가족 앞에서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좀 가서 한마디 해주면 안 돼? 남자들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잖아. 제가 분명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그저 친구를 위한 충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입김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건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언니가 그랬다면서요. 내 친구인데 제발 얘기 좀 해줘라고. 우리 남편 귀엔 그게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수진이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냥 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 힘들다고 내 남편 인생 망치라고 했어요? 언니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침대에서 얘기나 하면 되지. 난 남편이 인사발령 나면 같이 내려가야 돼. 내 인생도 같이 묶여서 내려가는 거라고. 제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지만 잔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짜 그렇게까지 될 줄은. 그렇게까지? 언니, 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 모임 탈퇴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고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탈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교회 동호회야 뭐야 탈퇴는. 미정이가 애써 농담 섞인 말투로 웃어 보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거예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내가 시켰나? 아니야, 그냥 부탁한 거지. 그래도 그게 결국. 그때 제 앞에서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수진이가 통화 녹취 파일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봐요. 내가 괜히 화난 건지 언니가 판단해봐. 야, 여기서까지 그걸 틀 필요는. 미정이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피커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제 아내 친구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 입에서 낯선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더 크게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 전에 정리를. 꺼라고 했잖아.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제가 덥석 움켜쥐는 순간 술잔 하나가 넘어지며 와인이 제 옷에 쏟아졌습니다. 시뻘건 물이 제 블라우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심장에서 피가 쏟아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해서. 제가 얼떨결에 대답하자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언니. 이 모든 게 언니 실수인 걸로 하죠, 뭐. 직원이 물티슈를 가져다 주고 돌아간 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럴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올해도 수고했어. 라는 건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말은 완전히 다른 색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때까지 말이 없던 미정이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영수 오빠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요. 수진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언니,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었다면서요. 다 까놓고 살자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말을 안 해. 자, 좋아요. 오늘은 나도 솔직해질게.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한 짓, 그거 나는 언니가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니는 편하게 남의 인생에 훈수 둔 거고.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가 뭐예요? 선은 누가 정하는데요? 언니 입장에서 조언이면 우리 입장에선 배신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분노 밑바닥에는 상처가 깔려 있다는 것을. 나 언니 믿었어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 그래서 남편 욕도 하고 집안 사정도 얘기하고 다 털어놨던 거잖아. 근데 그게 고스란히 언니 남편 귀에 들어가서 결국 내 집을 흔들어 놓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면 언니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울면 제가 피해자인 척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야.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야. 누구한테요? 영수한테. 제 입에서 남편 이름이 처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35년 동안의 여보와 당신을 버리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한 건 그냥 친구 남편으로서 한마디 정도였어. 이렇게까지 회사에 영향 줄 거라고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언니. 지금 와서 해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부른 건 나예요. 왜냐면 올해 안에는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내년엔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적어도 당분간은. 야, 수진아. 미정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셋이 어떻게 여기서 끝나? 미정아. 수진이가 미정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랑은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미안. 근데 오늘은 지연 언니랑 얘기하러 온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적어도 내 남편 인사가 확정되고 나서 그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언니를 볼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그 말만 남기고 수진이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찬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남겨진 접시들 위에는 아직 먹지도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미정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지연아, 너 괜찮아? 그 질문이 오히려 제 숨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냐고? 뭐가? 친구를 잃어버린 건지,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된 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겨우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정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시작한 것 같기도 해. 눈물이 한 방울 뜨거운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글거리던 전골이 잠시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영수. 전화 받지 그래.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나 먼저 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뭘?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연말의 소음 속에서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제 귀에는 누구의 말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순간 비 맞은 듯한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뜨다가 금세 흩어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마치 음소거된 세상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택시 불러줄까? 미정이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걷고 싶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식당 불빛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자 금세 그림자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연말에 밤거리는 사람들 웃음소리와 노래가 넘쳐나는데 제 가슴속은 마치 빈집처럼 적막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을 울렸습니다. 남편, 또 남편, 그리고 또 남편. 온 세상이 남편 이름으로만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시작한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불을 켜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전화 계속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은 채 겉옷만 벗어 의자 위에 걸쳤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눈가가 곧 굳어졌습니다. 울었어?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 얼굴이. 영수 씨. 저는 남편의 말머리를 끊었습니다. 오늘 무슨 전화했어? 남편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에게 따졌다는 걸, 녹취가 돌았다는 걸, 그리고 오늘 송년회가 어떤 자리로 변했는지도. 지연아.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해가 있어. 내가 한 행동은.
왜 그랬어? 뭐를? 왜 회사에 전화했냐고. 그 사람한테. 잠시 침묵. 그리고 남편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부탁했잖아. 무슨 소리야? 수진이 남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자기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제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그래. 나 말했어. 근데 그게 왜 인사팀까지 들어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남자들끼리 조용히 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어. 회사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했고, 그 판단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그 사람 욕한 적 없어. 그냥 상태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고 회사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게 욕이야. 영수 씨는 언제까지 책임이란 말을 핑계로 사람을 밀어붙일 건데? 남편은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 지연아, 나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 난 너 편 들려고 한 건데. 나는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 내가 부탁했잖아. 남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나는 그냥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한 정도지. 그걸 왜 회사에 전화해서 정리해야 한다고까지 말해? 언제부터 타인 인생에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 난 그게 도울 일이라고 생각했어. 도움?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집을 통째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수진이 잃었어.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됐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친구면 애초에. 그 말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가족 같은 친구야.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회사 일에 우리 사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인 건 실수였던 거야. 맞아. 실수였어. 근데 그걸 나한테만 돌리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만든 일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말했어. 제가 인정하자 남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영수 씨는 내가 한 말을 그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더 신경 쓰게 돼. 그게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도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남편의 행동 한 번이 어떤 사람의 한 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걸.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건 종이 한 장. 이게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이 천천히 종이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평가서야. 평가서. 근데 왜? 제가 종이를 받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조직 내 갈등 조정 능력 미흡. 대외관계 관리 불안정. 개인 감정 개입 우려. 그리고 마지막 줄. 사적 관계로 인해 판단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피드백 다수. 손끝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부장이 있잖아.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팀에 얘기했대. 사적 감정으로 전화한 것 같다고. 그게 아니잖아. 당신 그런 의도 아니었잖아.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알아? 수진이 남편 편을 들어야 할지, 내 말을 믿어야 할지 결국 판단 기준은 기록이야. 남편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나도 내년 초 인사이동 후보에 올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 씨까지? 그래.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아닌 두려움. 지연아, 나 잘못한 거지? 그 질문이 너무 어색해서 너무 슬퍼서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잘못도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있어.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너무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잠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끝에서 남편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사과해야 할까? 저는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듣는 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해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 거야. 근데 우리 말 듣고 받아줄까? 몰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안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응.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 위로 손을 올렸지만 저는 그 손을 붙들지도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기 전에 우리 둘부터 제대로 보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문득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수진 씨는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일은 아니야. 왜? 내일은 나 혼자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말해. 그리고 잠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어두운 거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노력해보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고갯짓 하나에 오늘 하루 동안 무너졌던 마음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남편, 그리고 우리의 관계. 내일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아직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새벽부터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창밖은 어느새 흐린 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말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제 얼굴을 여러 번 흘깃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대화를 떠올렸는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제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갑자기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가야겠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후 저는 수진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춥다 못해 살이 얼얼해지는 바람이 불었는데 초인종 버튼 앞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돌아서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년엔 우리 얼굴 보지 말자. 그 말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 그 말을 떠올리는 게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눌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하면 안 되는 순간이라는 것도. 저는 결국 숨을 깊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없나 생각한 순간 갑자기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수진이 남편이었습니다. 아, 지연 씨.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아주 짧은 순간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공기가 어쩐지 묵직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방에 있어요. 어젯밤부터 말이 없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연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목구멍이 조여들 듯 아파졌습니다. 왜 왔어? 말이 아니라 한숨처럼 흘러나온 목소리. 그 목소리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냥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서. 수진이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저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 사과하러 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 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 언니가 왜 사과해? 그 한 문장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이 멍든 사람이 내는 무기력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경계가 어디인지 생각하지 못했어. 너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도와주고 싶단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난 몰랐어.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또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은 채 머물렀습니다. 언니는 나 편 들어준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그게 내 집을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말을 하다 보니 제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그냥 너랑 더 솔직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버텨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힘이라고 생각했거든. 수진이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무기가 될 줄은 생각 못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내 말이 그렇게까지 커질지 진짜 몰랐어.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언니 남편 인사이동 뜬다며. 순간 제 가슴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랑 둘이 욕먹는 거네. 그 말엔 분노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체념 같은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둘 다 결국 같은 배에 탄 셈이야. 수진이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마치 오래 긁힌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연 언니. 응. 우리 진짜 친구 맞았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 맞았고. 지금도 그래. 수진이는 망설이다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집에서 어떻게 힘든지 왜 그걸 언니 남편이 알아야 했어? 저는 그 질문이 너무 뼈에 박혀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외로웠던 것 같아. 수진이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너랑 얘기하고 돌아오면 그 얘기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어. 그게 남편밖에 없었고 내가 하루에 가장 오래 마주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랑도 내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야. 수진이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우리 집을 뒤흔든 거지. 응 맞아.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흔들렸어. 수진이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영수 씨 평가서에 문제 생겼대. 회사에서 사적인 감정 개입했다고 판단했대. 수진이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언니네도? 같이 위험해졌어. 우리 둘의 잘못과 우리 남편 둘의 판단이 모두 얽혀서.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 그 목소리에 실린 슬픔이 너무 커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누구 하나만 탓할 수 없을 만큼 꼬여버렸어. 수진이는 속눈썹이 젖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끝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은 제가 꺼냈지만 제 안에서도 떨리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흐릿한 희망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 미워. 어제까지는 진짜 미워 죽겠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당연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30년이 하루 만에 없어지진 않네.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거 같이 수습해 볼래?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래, 수습하자. 도망치지 말고 같이. 수진이는 눈을 감았다가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남편들하고도 얘기해보자. 각자 잘못한 건 인정하고, 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건 같이 전달하고, 응. 그리고, 우리도 서로 경계 좀 지키자. 아무리 친해서, 집안 얘기는 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너무 솔직해서 서로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어젯밤의 냉랭함과 달랐습니다.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다시 이어붙이려는 관계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언니. 응?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절망 끝에서 처음 찾은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의 관계는 어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네 사람이 마주 앉아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결국 네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소는 미정이가 잡아준 사람들 드문 조용한 카페의 작은 룸. 문을 닫는 순간 공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먼지처럼 정지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남편 영수는 제 옆에서 어깨를 조금 굳힌 채 숨만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진이와 그녀의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엷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길만 스쳤는데도 서로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수진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가락을 맞부딪히더니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통보받았습니다. 내년 2월부로 지방으로 발령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감았고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도 맞고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지연 씨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영수의 어깨가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긴장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어떻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제 책임을 너무 주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통화가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제 문제는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수진이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작고 조심스러워서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이 너무 사적인 순간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저희 남편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하고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표현들 그게 회사에 어떤 무게로 전달되는지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인연으로 누군가의 일에 관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도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사실과 다르며 전달 과정이 과하게 확대되었다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풀립니다. 그 말에 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 씨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목을 한번 잠시 다듬은 뒤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제 우리 이야기했잖아. 내가 경계라는 걸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고. 수진이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 아픔이 있었지만 닫혀있지는 않았습니다. 나 너 얘기 너무 편하게 남편한테 했어. 너랑 얘기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큰 위로였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쉽게 공유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 목이 살짝 메었지만 억지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너한텐 배신으로 들릴 수 있었어. 이제야 그걸 알았어. 수진이 입술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언니. 응. 나도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술 먹고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 분노에 덮어버렸어. 수진이는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언니한테 의지했나 봐. 그래서 상처도 더 컸던 것 같아.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목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다시 고일 뿐이었습니다. 잠시의 긴 침묵 끝에 남편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팀 다녀올까요? 수진이 남편이 말했고, 그래요. 오늘 안에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씨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와 저 둘만이 방에 남았습니다. 그제야 수진이가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응. 우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한번 천천히 되뇌고 난 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더 나은 사이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로를 찢어놓았던 손이었는데 오늘은 서로를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금은 같지만 그 금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카페를 나올 때 창밖에는 잔잔한 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의 마지막 눈. 한 해의 상처가 눈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아주 얇게 새 희망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 속에서 시작한 이 며칠이 생각보다 깊고 아팠지만 그만큼 뭔가 중요한 게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상처내고 다시 붙이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희망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올해의 마지막을 조용히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